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 스스로 멘토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 대박 플러스는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기법, 여러분들에게 예각 기법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잃을 만큼 잃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도 그걸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널을 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이 대박 플러스가요 100회를 맞이했답니다. 뭐 이런 자축 파티나 이런 뭐 빵빠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런 조금 우울한 분위기에서 잔치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이 참여하는 방법 요걸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입니다. 자, 무료 문자 무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013-3366-0110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종목 상담 그리고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 쪽으로 접속하셔도 언제든지 그 궁금한 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24시간 상시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법 관련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종목 상담 필요하신 거, 이런 거 모두 다 여기로 방금 안내해드린 곳으로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00회 특집인데도 빵빠레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이 한 번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왜? 2년여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여 동안 자, 박스권 상단을 기록했던 부분이 2050 부분입니다. 2050이고 박스권 하단을 기록했던 부분이 바로 1800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얘들이 여기서 논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이 2년여간의 흐름을 늘 이쪽에 오면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 늘 나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시장은 늘 나쁜 얘기 속에서 상승이 왔고 늘 좋은 얘기 속에서 하락이 왔습니다. 그 점을 내가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2년여간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팍 뚫고 간다? 힘들죠. 뭐 때문에? 매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즉 2050포인트 부분에서는 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라고 얘기를 자꾸 드렸던 거예요. 이제 왜 예병군 멘토가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드렸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장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오를 때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계단식. 그런데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집니다. 그죠? 늘 그래왔습니다. 왜? 개인들이 정신 못 차리게 팔 공간을 안 줘야 되거든. 그래서 늘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죠. 투매.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내 돈만 축나는 겁니다. 내 돈만 손실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아시고, 시황을 읽는다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는 게 바로 시황을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것이 시황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시황을 읽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 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군을 지금 10월달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뒷시간에 보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놀라운 성적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각기법입니다. 예각기법 무슨 기법이야? 자, 10월 2일 날 제가 첫 출연했고 대박플러스에서 여러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또 2회분이 나갔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3회분입니다. 그런데 1, 2회분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3회분부터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1, 2회분의 요약편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각기법이라는 게 결국은요, 예리한 기법, 예리한 각도의 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예각과 둔각. 그 예각은 90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예각입니다. 그리고 180도, 즉 이 90도를 넘어간 것이 이제 둔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 개념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예각은 뭐냐면 각도와 속도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이 날카로운 종목은 그 연속성에 의해서 조정 구간만 있을 뿐이지 이걸 쉽게 죽이지 못한다. 즉 이걸 죽일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그죠? 예각이 둔각이 만들어지고 둔각이 만들어져야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각과 둔각과 예각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예각과 둔각과 예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각기법의 이제 어떤 원칙들을 조금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차트는 첫 시간이죠. 차트는 숨겨져 있는 호재와 악재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 반드시 드렸고,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가 얼마나 허망한가. 이 얘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 때는 이제 예각기법의 각 원칙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죽은 종목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서 상장 페이지의 반대 모양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자. 이 얘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예각, 둔각을 반복한다 반복한다 그 얘기 드렸고 예각의 초입 구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 번째 주봉이 삼각 패턴을 이루어야 되고 모멘텀이 장기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먼 미래의 재료를 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효용 가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된다. 요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래 예각의 조정 구간과 눌림목을 혼동하지 말자. 여기까지 딱 2회분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3회분이에요. 혹시 2회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 분은 다시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됩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예각기법에서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개인들은요, 심리만 당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근데 늘 어디에 당하냐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자금력이 훨씬 더 많고 응집력이 있습니다. 누구? 기관, 외국인. 그죠? 근데 개인들은 각자 플레이예요. 우리가 모여서 주식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개인 10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 모여봐라. 한 곳에 딱 모여갖고 이래 투자합니까? 그러면 응집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떨어지고 개인이 제일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개인들이 당하는 시장이 조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오늘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 조금 돈을 법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돈을 못 벌어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하죠, 그죠?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종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삼성, 광고에 나오는 종목, 삼성, LG, SK 이런 종목이 들어가요. 저거 광고에서 봤다.
저 회사 봤다. 이런 종목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주식 책도 좀 읽었어요. 한 2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기사도 많이 보고, 전문가 방송도 듣고, 그 다음 주식 방송도 보고 하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요. 저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가.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카더라. 야, 누가 이거 2배 간다 카더라. 3배 간다 카더라. 4배 간다 카더라. 이런 종목에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지금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 내 소중한 돈을 위험한 곳에서 일을 시키죠. 일을 시켜서, 야, 니 돈 벌어 온나? 이러는데, 가는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다칩니까? 그죠? 가도 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돈에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카더라, 누가 이 카더라,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정보에 있잖아요. 진위성 여부는 그 회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정보, 이미 그 정보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정보는 이미 소용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래 좀 주식하는 것 같아. 수익도 잘 나. 왜?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과신이 이루어집니다. 과신. 과신이 뭐냐? 과하게 믿는다는 거죠. 본인 자신을 너무 과하게 믿는 거예요. 난 주신인 거야. 이야, 난 이제 주신이 된 거야. 응?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돈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 하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신하다가 불신하다가, 그죠?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도 나쁜 습관이에요. 자, 뭐냐 하면 너무 믿어도 좋지 않지만 너무 본인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남에게 듣는 얘기로만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에서 우리가 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중용. 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중용. 딱 중간선상. 너무 과신하지도 않고 너무 불신하지도 않는 중간선상. 너무 까불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경박스럽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중간. 이 중용이 이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자,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장이 왜 살아있느냐? 시장은요, 늘 움직입니다. 어떻게? 회사는 변화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매일 움직여요. 그죠? 주가는 매일 움직여. 삼성전자. 주가는 매일 움직이는데, 주가는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주가가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얘기했다가, 때로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성장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고집. 내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기체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하십시오.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란 게 늘 저렇지 이래 얘기를 하고 이 유기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빠지는 빠진 대로 놔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장은 유기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체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전인수식 해석인데 자 시장에서요
좋은 얘기, 즉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좋은 얘기만 골라서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대다수, 좀 남자분들이 많다라고, 남자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어떤가 하면 칭찬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김정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남자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찾아간다고. 그죠? 배가 좀 나와도, 어머, 오빠 배는 너무 예뻐. 귀여워. 그러니까 칭찬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술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김정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남편들은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니까 늘 좋은 얘기만 내 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게 남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눈에 물대기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좋은 얘기들, 시장에서 나쁜 얘기들, 이건 악재가 될 만한 얘기야는 흘려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아전인수식 해석 때문에 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를 가도 손절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마 분명히, 이거 찔리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것이 유추 해석 금지입니다. 유추 해석. 이게 이제 법률 용어인데요, 사실은. 제가 법학 전공입니다. 법학 전공인데, 형사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인을 규정 지을 때, 유추 해석에서 법률 조항에 나오지 않는 유추 해석에서 그 사람의 죄를 결정짓지 마라 하는 것이 유추 해석 금지인데요. 이 유추 해석은 이 주식 시장에서도 통합니다. 뭐냐면, 펜이 안 나오네요. 이 유추 해석은 미루어 짐작하는 행위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행위. 자,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악인데. 자, 겨울이 다가옵니다. 감기가 걸리겠지? 그럼 감기가 걸리면 또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바이러스 주가 날아가겠지? 이게 유추 해석이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행위. 그죠? 근데 그거는요,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여기서 각도가 꺾여서 밑으로 한참 꺾였다가 올라와 버리면, 자, 내가 이 가격대에 샀어요. 마이너스 20%까지 갔어. 근데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플러스 30%까지 간다 해도 못 들고 갑니다. 못 들고 가요. 왜 못 들고 가느냐? 돈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전 겨우 찾았어.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근데 조금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가. 막 가는 것 같아. 장이 계속 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늘 이런 종목군들 마이너스 20%까지는 견딜 수 있으면서 플러스 30%까지는 못 견딥니다. 어디서 잘라내느냐? 플러스 3%. 플러스 2%. 어떤 분은 동전 플러스 0.몇 %에서 잘라내봅니다. 그죠? 그럴 거면서 뭐하러 미리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뭐하러 미리 들어가갖고 견뎌요. 힘들게. 들 때 들어가면 되지. 그게 시장에서 어떤 막 한참 이슈가 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항상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매매를 하시는 거고, 손실 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들었을 때도 얼마 못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미리 예측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매수하는 행위, 요거를 좀 그만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각기법들을 조금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고 둘째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 드렸는가 하면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예술로서의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세부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나 채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프로그램 매도와 프로그램 매수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기계가 매수하고 기계가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가격대에 도달하면 프로그램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대에 올라가면 프로그램식으로 매도를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이 딱 재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졌으면, 이까지 올라가면 요 선이 도달하면 차익 실현이 되도록. 그래갖고 차익 매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떨어지는 곳에서도 여기서도 매도가 되도록. 이게 비차익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손절과 익절의 개념이에요. 그죠?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익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개념입니다. 근데 왜 프로그램 매도가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고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까요? 왜? 사람이 훨씬 더 나은데. 그 기계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건데, 기계가 나아요. 이유는 뭘까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견디지를 못하거든. 그리고, 요거 치고 올라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전인수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전인수식 해서, 유추해서, 이건 다 짬뽕 해갖고 여기서 올라오겠지! 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잘라야 될 곳에서 못 자르니까 마이너스 20%가 되고,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내려오면 처음에는 이걸 5%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5%. 자, 5%만 딱 수익 보고 나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15% 가니까 왜 되는가 하면 마음을 고쳐먹은 거야. 더 가겠지. 증권 방송에도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종목 더 간다고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더 가겠지. 익절가를 10% 정도에서 잡아요. 그럼 처음에 5%보다 2배를 더 수익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익절가 근처에 종목이 내려오면요, 이 익절을 딱 취소해버립니다. 자기가 마음먹었던 구간을 취소해버려요. 기계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차익 실현 해버리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마우스에 손이 안 가거든. 마우스, 이게 사람이 직접 손을 가야 되거든. 그게, 이 마우스 손이 뭐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내 심리가 요 안에 반영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자,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나오죠.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여러분 아세요? 개인들이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 타이밍. 타이밍을 먼저 봐요.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걸 먼저 봐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심리에 밀려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타이밍 싸움인데, 금융이라는 게 타이밍 싸움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늘 심리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요것만 견뎌봅시다. 요것만 익혀봅시다. 요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은 자산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각기법의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예각기법에서 이 돈의 성질 있잖아요. 돈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빡 성질내고 이런 게 아니고, 돈에는 이 돈이 1개월 뒤에 써야 될 돈, 1년 뒤에 써야 될 돈, 그리고 이 돈은 내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마련해둔 돈, 이런 돈의 각각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들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매주 수요일이죠, 그죠? 이 시간에는 7시, 저녁 7시에는 꼭 채널을 좀 고정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만은 저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법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종목 상담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중에도 지금 그 종목 상담 전화 받고 있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조금 전화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부터 좀 해볼게요. 8680님, 신진 SM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자, 신진 SM 좋은 종목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좋은 종목, 성장성도 있고 미래 기대 가능성도 있고 이런 종목군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무조건 수익 나셨을 테니까 수익부터 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12,000원이네요. 비중도 30%. 정말 그 종목을 잘 끌고 오셨다라고밖에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올해 12,000원 부근이 올해 한 이제 3월달, 4월달쯤 됐을 거예요. 그죠? 12,000원 4월달쯤 됐겠네요. 그죠?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예각이에요. 다른 게 예각 아닙니다. 자, 각도가 예리하게 살아 올라오는 종목. 즉, 이 일봉상 22평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22평 부근만 도달하면 다시 상승을 하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22평 대이니까 바로 올라오고 22평 대이니까 또 올라오고 22평 대이니까 바로 또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익절가만 계속 상향시켜 갖고 가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분 8680님처럼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잘라내버리죠. 어디서? 목을 쳐버립니다. 10%, 20% 많이 먹었다. 이래 생각하고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수익을 못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꾸준히 끌고 가시되 자, 이거를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강하게, 자, 일봉 봐보세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6,000원대 부근에서 강한 상승이 있었고, N자 비슷하게 굉장히 느리게 내려왔어요. 그죠? 올라갈 땐 또 급하게 올라옵니다. 그죠? 또 그리고 평형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그죠? 비슷하게 내려요. 그리고 또 급하게 올라오죠? 또 평형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사실상 제일 종목군이 뭐냐면요. 떨어질 때는 계단식 하락, 올라올 때는 수직 상승식 상승이 제일 좋은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이걸 주봉으로 잡아볼게요. 주봉으로 큰 그림을 잡아보면 자, 최근에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 여기에요. 첫 번째 1월달이죠. 그죠? 여기하고 22평하고의 그걸 꺼봅니다. 평행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이죠. 그죠? 불밴 하단이 한 이쯤 되겠네요. 불밴 하단이 한 이쯤 될 텐데 이쯤에 또 평행선 하나 꺼봅니다. 주봉 22평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답 나오죠. 그죠? 이제 답 나옵니다. 이게 바이 앤 밸런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자, 요 선에서 요 위로 올라오면 매도예요. 요 평행선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다시 요 선을 뚫고 가면 매도예요. 그 반매수, 반매도, 반매수, 반매도, 반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buy, 사서, and balancing,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매도 구간일까요? 매수 구간일까요? 매도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다시 재매수, 반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이쯤 떨어졌을 때예요. 그죠? 결국은 이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 선을 잡아드리면 돼, 우리는. 이 선을 잡아드리면 되고, 지금은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 요 위로 올라왔잖아. 그죠? 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 밑에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365일 들고 간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밸런싱을 잘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다고 보고, 요 구간에서는 지금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즉 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라,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도 시점, 지금 매도하셔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매도하세요. 매도 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반 정도 매수할, 재매수할 구간을 잡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자, 시청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일모직이요. 10만 1,000원에, 원래는 30%였었는데, 어저께 한 10%를, 500원 올라가길래 매도를 해놓고는, 한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게 너무 안 움직이고 그냥 너무 지겨워서, 매도를 할까 했는데, 어느 선에서 매도를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할지가 궁금하시다, 그죠? 네. 예, 예. 그럼요, 제가 요거 조금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 어저께 제일모직을 10% 매도한 걸 가지고, 예. 오늘 대우조선을 36,100원에 들어갔다 그것도 물렸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건데, 물렸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이 됩니다. 내가 이 가격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 봤는데, 좀 내일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 대우조선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일모직이 최근 들어와가 주가가요, 계속 못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일모직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일모직이, 이 회사가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게 증권사에서 이제 호평과 혹평이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즉,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 주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 즉,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박스권 흐름을, 이 종목도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하게 그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자체도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주봉 확대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를 종합주가지수하고 딱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높이만 다를 뿐이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즉 크게 빠졌던 구간, 그 다음에 박스권 흐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죠? 종합주가지수 올라오면 이것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올릴 때 뭐를 올렸는가 하면 소외되었던 종목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신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그 조선주 쪽, 조선부품주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겁니다. 그러다 이 회사가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종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 회사는 관심을 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대로 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도 주식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줄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비중 줄이는 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비중 조금 더 줄이셔서 이 종목 크게 움직여도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을 굳이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주 부품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조금 있다가 내일장 공략주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제일모직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보전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조선업황이 실제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만큼 상승할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업황 자체는 굉장히 완만한 상승, 즉 완만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뭐 때문에? 성장 기대에 대한 프리미어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자, 대우조선해양이 결국은 이쪽 부분에서 오늘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렸는 게 결코 물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 종목을 조금 내가 분할로 매수해서 큰 수익을 한번 거두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쪽은요, 우리가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 조선 경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 쪽의 경기가 업사이클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분할로 추가 매수하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제일모직은 분할로 매도, 대우조선해양은 분할로 매수. 요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올라간 거 잘못하고, 떨어진 거 손절했더니 그거는 또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될 거가 혹시나 우려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황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좀 상담이 조금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상담해드린 종목들이 그게 거의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시청자 전화 상담 또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에헤이.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3,300원요. 23,300원. 비중은요? 그 비중이 많아요. 80%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걸 한꺼번에 담으셨어요? 아니면 나눠서 물타기를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80%?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예.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온라인 게임 쪽으로도 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종목군은요, 충분하게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차트를 보면서 주봉 차트인데요. 이미 이평선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그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요, 거래량이 제대로 올라와야만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왜? 위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시청자분처럼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주봉을 확대해서 보면, 자, 떨어지는 구간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십니다. 왜?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고, 그래서 물타기까지 하다 보니까 손실 폭만 커졌어요. 다른 종목 픽 막 지금 종합주가 지수와 더불어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장에 소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할 때 짜증도 나고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타기의 결과입니다.
물을 타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물은 타지 마세요. 차라리 이 구간에서 확 들어가서 내가 이 구간이 내 생각대로 안 간다. 그러면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올라간다. 그럼 물타기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물타기해서 기다린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되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지금 남은 80%요. 다른 종목의 교체 종목을 조금 반이라도 줄여서 교체 종목을 생각해 보시거나,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서 본전 부분에라도 손실 보전을 하고 나오겠다. 요 생각으로 그냥 들고 가세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손절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회사 그렇다고 되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절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 즉 다시 13,000원대 부근까지 와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5,000원 부근에서는 내가 마음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15,5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서는 가능하면 자르고 나오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느 종목 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GS건설이요. GS건설요? 예. 매수가는요? 37,800원이요. 37,800원. 예. 비중은요? 비중 30%예요. 30%요? 예. 알겠습니다. 요 종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GS건설. 건설주가 참 잘 못 올라와요. 그죠? 왜 못 올라오냐면, 건설 경기가 828 대책이 나오고 뭐 별 대책이 다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강하게 살아 돌아올라온다는 측면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래 되는가 하면,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 집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집은 내 공간이고, 내 주거 환경이고, 모든 걸 집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제 세대 이후로 집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렌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 경기 제대로 살아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붐이 일어나야 결국은 건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800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끼케가 많이 올라온다면 지금 41,0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00원대 부근에서는 자르고 나오세요. 그리고 손절선도 좀 확대해서 잡아드리자면 36,800원이 무너지면 그때도 자르고 나오세요. 지금 강하게 살아 돌아올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업황 개선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절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올라올 때 자르고 나오세요. 아직 건설 경기 업황 개선 측면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마감해드리고 이제 내일장 공략주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지금 크로바이텍 20%다. 그죠? 20%. 그 다음에 영업무역. 지난주 제시해드렸죠. 그죠? 13%입니다. 그 다음에 RF텍 5.9%, 태림포장 2.9%, 현대 HCN 1.5%. 자, 손절 처리대가 나간 게 코디에스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근데 코디에스도 여러분 20% 넘게 올라갔다가 빠졌는 종목이죠. 밀렸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AS를요.
짧게 해드릴게요. 크로바 하이텍을 목표가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목표가를 좀 낮춰드릴게요. 6,73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6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가 다 터치해도 이거는 익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무역. 지금 강하게 또 올라왔죠? 사실은 목표가를 뚫었는데, 이 종목도, 각이 있는 종목이에요. 38,700원을 목표가로 수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또 상향을 하겠습니다. 34,800원. 이게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그죠? 요거 두 가지는 종목을 좀 그거 하고, 코디에스 혹시 들고 계신 분을 위해서 요걸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디에스는 최근 들어와가 완만하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강하게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종목군들 보셨겠지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구간에서 뭘 응집하고 있느냐 하면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가 지금 손절가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밑에 구간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타기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손절선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손절선을 잡아드리자면 2,880원 정도 거기까지 터치 안 하는 지금 들고 계셨다면 이왕 지금 들고 계신 거라면 조금 더 견뎌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정말 이런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일장 공략주 다음 주까지 또 시간이 궁금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은 겨울이에요. 그럼 집에서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애들도 그렇고 바깥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뭘 많이 시켰었냐? 결국은 택배,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 온라인 전자결제 시장 겨울쯤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겨울 관련해서 영업무역 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겨울, 즉 온라인 결제 시장 KG 이니시스 공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가격대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KG 이니시스가 굉장히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주봉에서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살아있으니까 이 구간 즉 조금 가격대를 오늘 18,950원인데 한 200원 싸게 18,75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21,1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17,300원. 여기 타이트하게 좀 잡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전자결제 파트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자결제 관련주냐. NFC 시장입니다. NFC가 뭐냐면 근거리 무선통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론 요 가격대도 15,700원 매수 잡아드리고 목표가 18,3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14,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말이 좀 느린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말 좀 또 더 충실히 준비해서 많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장은 다시 회귀합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